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럼 혹시 아가씨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제 이름은 왜 물어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75의 김정국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72의 박희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부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배움이 짧았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고, 할머니 역시 작은 공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생활을 꾸려갔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는 작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의 일꾼이었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사물을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였지만 늘 묵묵히 일하는 할아버지의 성실함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고, 할머니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어렵지만 행복한 나날을 함께 보내며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직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공업체였지만 밤낮 없이 일하고 사람을 아끼며 회사를 운영한 덕분에 점점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도왔습니다. 계산하고 정리하며 회사를 살뜰하게 챙겼고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국 누구나 알아주는 큰 건축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남들이 보기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들의 삶이 겉보기만큼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공허함, 바로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딸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착실했던 아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와 결국 부모님의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노부부는 너무나도 흐뭇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들 부부에게 귀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김수지. 이 작은 생명은 노부부의 새로운 행복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5살이 된 수지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녔고 노부부는 그 작은 손녀가 예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은 태풍이 몰아치던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거센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쳐 흐르며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는 급한 볼일이 있어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요. 노부부는 온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 내외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홍수에 휩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색대가 밤새 강을 뒤졌고 결국 며칠 뒤 아주 먼 강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노부부는 무너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녀 수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차에서 빠져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강물에 떠내려간 것인지 어디에서도 수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부부는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기적처럼 손녀가 돌아오길 바라며 애타게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는 아들 부부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힘겨웠지만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손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지요. 그 작은 아이가 겨우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홀로 이 험한 세상에 던져졌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노부부는 전국의 강이란 강은 모조리 뒤졌습니다. 유명한 탐정들도 고용했고 실종 전문 업체에도 수백,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제발 찾아만 주세요. 노부부는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수색은 어느새 신락 같은 기대로 변해버렸고 결국 포기가 되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혹여 살아있다 해도 다른 곳에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순간도 손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손녀가 어릴 적 입던 옷을 꺼내어 만지며 눈물을 흘렸고 할아버지는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혹여라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노부부는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른 세월 속에서 그들의 꿈속에는 여전히 손녀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5살 아이의 모습 그대로 해맑게 웃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모습 그대로. 20년이 흘렀지만 노부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지요. 오랜 세월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이제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매년 연탄과 쌀을 기부하고 직접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 행사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오자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봉사활동 장소는 서울의 한 작은 산동네였습니다. 평소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지요. 작은 마을이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계단이 많아 연탄을 나르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마다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는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본사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연탄과 쌀을 나르느라 분주했지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연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힘든 봉사활동을 꺼리는 이들도 많은데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젊은 아가씨 참 부지런하네.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본사 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다들 고생이 많으니 커피차 하나 불러. 따뜻한 거 마시면서 좀 쉬어야지. 곧이어 커피차가 도착했고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커피가 한 잔씩 나누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추운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땀까지 났어? 따뜻한 커피 한 잔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 그녀를 커피차 앞으로 데려갔지요. 그러나 그 젊은 여성이 장갑을 벗는 순간 할머니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커피 한 잔을 받기 위해 장갑을 벗었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손등, 3개의 작은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단 한순간도 그 점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점은
복점. 그녀의 손녀 김수지의 손등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천천히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젊은 여성은 이상하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어?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서연이에요. 박서연. 할머니는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수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쓸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릴 때 기억도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다. 우리 수지다. 우리 손녀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성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20년 전 홍수로 잃어버린 손녀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서연아, 정말 어릴 적 기억이 하나도 없니? 수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어요. 몇 살 때부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수지일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우리 손녀다. 할머니는 다급히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랑 잠깐만 와봐요. 할아버지는 봉사활동을 정리하던 중이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잡아 끌며 수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 아가씨 손등을 좀 봐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영문을 몰랐지만 수지의 손등을 보는 순간 할머니와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수지의 복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기억나지요? 우리 손녀 수지 그 복점?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 손녀 수지가 맞다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린 정말 기적을 맞이한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할머니는 임원들에게 당장 병원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당장 알아봐줘.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수지야. 내가 정말 우리 손녀일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손녀라고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수지야. 내가 우리 손녀일 수도 있어. 그 순간 할아버지는 본사 임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수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고아원에서 그렇게 불렸고 저는 가족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겠지. 하지만 우리는 너를 20년 동안 찾고 있었어. 너를 절대 포기한 적 없단다. 그녀는 말없이 손등의 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점들이 내 운명을 바꿔놓은 걸까? 그렇게 수지는 노부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가족 관계가 일치합니다. 이분은 김정국 씨와 박희연 씨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가 우리 수지야. 할아버지 역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였던 그가 지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우리 수지가 살아있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등의 점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이 점이 결국 나를 가족에게 데려다줬구나.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이름을 이제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손녀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은 가족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분이 내 진짜 가족이라니. 할머니는 수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수지야. 잃어버렸던 우리 손녀. 할아버지도 한참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찾았구나. 정말 기적이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노부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대하려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꼭 쥔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너희 부모님은 20년 전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떠나셨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태풍이 몰아쳤던 날 내 부모님이 탄 차가 홍수에 휩쓸렸어.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단다. 수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던 이유 그토록 외롭고 힘들었던 이유. 그건 버려진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억울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수지야. 우리가 널 좀 더 빨리 찾지 못해서. 그러자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찾았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할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쌓아왔던 외로움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버려진 게 아니었어.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곳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야, 혹시 우리와 함께 살아볼 생각은 없니?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부터 분식집을 운영하기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로 가도 될까요? 수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넌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야. 할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분식집을 계속해도 돼. 하지만 넌 우리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이기도 해.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해도 된다. 수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긴 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그렇게 수지는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했고 노부부와 함께 서울의 저택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공백을 채우고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저택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해주는 가정부, 넓디 넓은 저택,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을 함께 먹었고 저녁이면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고 가족이라는 온기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야, 넌 오랜 세월 혼자 살아왔잖아.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정말 잘 버텨줘서 고맙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수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이어졌다고 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끝까지 곁에 있어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수지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이제부터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게요.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릴 적처럼 따뜻한 꿈을 꾸며 가족은 끝내 서로를 찾아내고 다시 이어지는 존재다.